책이 없어가지고 일단 목차도 너네가 몰라. 근데 제일 먼저 배우는 파트가 도형의 방정식이야. 도형의 방정식에는 이제 제일 처음 거 배울 거거든. 근데 일단 뭐다라는 게 나오고 도형이라는 게 나오지. 근데 이 도형을 뭐로 만들겠다라는 생각이야? 식으로 만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 도형을 해석하겠다는 소리거든. 근데 도형이라는 건 우리가 중학교 때 다 정리를 다 해놓은 부분이잖아. 그거를 이제 뭐로 바꿔서 식으로 바꿔서 쓰는 거야. 첫 번째는 한번 볼게. 평면 좌표로 우리가 옮기려고 그래. 자, 우리가 도형 자체를 뭘로 표현하려면 방정식으로 하려면 표현하기 위해서는 그 도형을 어디로 옮겨야 된다? 평면 좌표에 옮겨야 된다. 이해되겠지? 그래서 첫 번째 거리라는 부분에 이 공식 개념을 먼저 이해해 보려고 그러거든? 자, 그러면 평면 좌표뿐만이 아니라 또 어떤 기준이 있냐면 수직선이라는 게 있어. 수직선은 실수축이 몇 개인 거냐? 한 개. 맞아. 그 다음에 평면 좌표는 실수축이 두 개인 거다. 그래서 거리라는 거를 일단은 수직선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좌표 평면 좌표로 옮길 거거든. 수직선은 쭉 부어주게 되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더 크지? 맞지? 그래서 그 수직선을 x라고 할게. 그럼 점을 한번 두 개를 잡아볼게. 하나를 a, 하나를 b다라고 잡았을 때 예를 들어서 3 좌표로 쓰면 1 실수축이 하나이기 때문에 좌표는 읽을 때는 몇 개를 읽혀? 하나 좌표야. 그래서 3 얘는 좌표가 얼마다? 1. 근데 우리가 지금 뭘 구하는 게 목적이야? 거리라는 디스턴스, 즉 d를 구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거든. 그럼 d는 어떻게 구하겠냐? 이 거리가 얼마일까? 3에서 뭐 빼면 돼? 1 빼면 돼. 그리고 그 거리는 항상 무슨 수가 돼야 돼? 양수여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큰 거에서 작은 걸 뭐 한다? 뺀다. 자, 그럼 만약에 문제에서 x1, 즉 a라는 부분의 점이 좌표가 x1이고요. b라는 점의 좌표가 x2다라고 했을 때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우리가 공식으로 우리가 표기를 해보려고 그래. 그럼 당연히 아까처럼 그 두 개 좌표를 뭐 하시면 돼? 빼보면 되겠죠. 그럼 뭐에서 뭐 빼야 될까? x1에서 뭘 뺄 수 있고 x2를 뺄 수도 있고 x2에서 뭘 뺄 수도 있어. 근데 그 두 개 중에 하나는 무슨 부호일까? 하나는 양이고 하나는 음일 거 아니야. 어떻게 큰지를 지금 모르는 상황이니까. 근데 거리라는 건 항상 무슨 수가 돼야 된다고? 그럼 뭐 어떤 결정을 하면 될까? 여기 절대값만 씌워주면 절대값. 이게 수직선 상에서 저 몇 개, 두 점이 있을 때 거리를 나타내는 식이다 라고 이해하고 그대로 쓰면 되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돼? 자, 그럼 수직선이 이해했다? 이제 그 도형이다 라고 하는 점을 어디로 우리가 옮기고 싶다? 평면 좌표에 옮기고 싶은 거다. 그래서 x축 하나, y축 하나. 그래서 얘가 a예요, 얘가 b예요. 자, 수학에서 거리라는 거는 무슨 거리를 말해? 제일 짧은 거리. 그래서 무슨 거리? 최단 거리야. 그래서 얘를 구하고 싶다는 소리야. 자, 그럼 우리가 두 점이 주어지면 길이를 표현할 수 있는 건 당연히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 그래서 그 기초를 배우는 거다. 자, 이렇게 x축의 수선의 반을 쭉쭉쭉 내리고, 자, 이렇게 x축에 평행하게 긋게 되면 당연히 얘가 몇 도일까? 그렇지, 90도가 되겠다라는 생각할 수 있겠지? 얘를 높이라고 생각할게. 얘를 밑변이라 생각할게. 이 밑변 길이 알고 높이 알면 이 d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어떤 공식 사용하면? 피타고라스야. 직각삼각형에서는 피타고라스. 이해돼? 자, 그러면 봐라. 얘 점을 C라고 할게. 그럼 문제에서 이렇게 주어질 거다. 자, A라는 점은 x1, y1이라고 줄 거고 P는 x2, y2다라고 주겠지. 그럼 만약에 생각해볼게. 자, 이 C점의 x좌표는 얼마일까? 자, 봐봐. 이게 지금 x축에 뭐하게 그은 거야? 수직이게 그은 거야. 그럼 이 수직인 직선
직선의 위에 있는 점들은 어떤 좌표, 특정 좌표가 다 같아. 무슨 좌표가 다 같아? 자, 여기 있는 무슨 좌표가 다 같아? x가 같아. x축의 수직이면은 무슨 좌표가 싹 다 같아? y축의 수직이게 되면은 그 y축 위에 있는 이 직선 위에 있는 무슨 좌표가 싹 다 같아? y가 같아. 이해되겠지? 그럼 다시 자 b와 c 요렇게 x축에 뭐하나? 수직인 직선이야. 그럼 c점의 x좌표는 얼마야? b점의 x좌표랑 뭐하나? 같다. 이해되겠어? 자 그 다음에 AC는 x축에 평행하다라는 말은 y축의 수직이다라는 소리거든? 그럼 당연히 y축의 수직인 직선은 y좌표가 모두 어떻다? 같다. 그럼 얘가 y1이기 때문에 얘는 뭐다? y1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럼 다시 갈게. 이 AC를 우리가 수직선으로 쭉 내렸다라고 보면 어차피 수직선상에서의 거리 구하는 공식이랑 다를 바가 있다 없다? 없지. 왜 그러냐면 y좌표가 뭐하니까? 같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했지. 얘에서 얘 빼든 얘에서 얘 빼든 양수화 시켜주면 되는 거니까 x2에서 x1 뺐다라고 칠게. 거기에 뭐 씌우면 돼? 그게 이 밑변 파란색의 길이가 이해되겠지? 그 다음에 이 높이도 내가 표현해야 되겠지? 그러면 봐라. 지금 x좌표가 같기 때문에 얘를 쭉 옮겨서 이 y축 위에서 수직선 위에서의 거리다라고 봐도 상관이 없겠지? 그럼 당연히 뭐의 좌표의 차야? y좌표의 차가 거리고 음일 수도 있으니까 뭐 씌워주고 절대값 처리하면 되겠지. 그래서 우리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쓸게. 뒷변 제곱 d제곱은 불러보자. 얘 제곱 절대값 x2-x1의 제곱 더하기 절대값 뭐? 여기까지는 따라왔어? 자, 근데 잘 봐봐. 예를 들어서 절대값 x라는 건 두 가지거든. 결과값이 뭐이거나 x거나 마이너스 x거나. 어떨 때 x야? 0보다 클 때. 0보다 작을 때는 뭐지? 음수 마이너스가 붙어야 돼. 자 그러면 얘에 대해서 이해 좀 시키고 갈게. 필량 듣고 있지? 자 절대값이라는 거는 뭐냐면 거리야. 거리도 당연히 무슨 수? 양수일 거야. 자 근데 보통 거리라는 거는 지점 두 개가 필요하단 말이야. 근데 여기는 하나는 x고 숨어 있는 점은 기준은 원점이야. 원점. 그럼 이 x라는 거는 원점에서 어디까지? x까지의 거리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생각해봐. x가 여기 있다라고 쳐. 알았어? 오른쪽에 있다 쳐. 그게 이인 거야. x가 0보다 뭐하다? 크다. 이 경우. 그때 거리는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는 거래요. 그래서 뭐다? x. 그 다음 x가 0보다 작다라는 경우는 그 x가 어디 있는 거야? 여기 있는 경우지. 거리는 양이 돼야 되니까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야 되는 거지. 그래서 0 빼기 뭐가 돼? x 해서 빼기 x가 되는 거야. 이거에 대한 이해도 꼭 해주셔야 된다. 이해되겠어? 네. 그럼 봐라. 이 절대값은 두 개의 결과값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뭐 한 거냐? 제곱했지? 네. 그럼 봐봐. 절대값을 제곱하면 얘인 경우는 x 제곱이 되고 얘인 경우도 뭐가 돼? x제곱. 그래서 뭐이다라고 써도 돼? x제곱. 그래서 이렇게도 갈 수 있고 거꾸로도 바꿀 수 있는 능력치 가지고 있어야 된다. 알겠나? 나중에 뒤에 방정식 문제 풀다 보면은 함수나 이런 거 풀다 보면 이렇게 주거든. x제곱 플러스 절대값 x 플러스 1 이 함수를 그리세요라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 오케이? 그럼 봐. 얘가 된다며. 그럼 거꾸로 얘도 얘가 된다며. 그럼 당연히 이 x제곱을 뭐로 바꿀 수도 있다? 절대값 x제곱 플러스 이 아래 형태처럼 바꿀 수도 있어야 돼. 그때 얘가 쓰이는 거야. 지금은 어떻게 할지 같이 정리하는 거니까 정리 잘해.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니? 그냥 절대값 제곱이 아니라 괄호의 제곱으로 바꿔도 상관없다라는 소리야. 그리고 거리 d를 구하고 싶은 거니까 뭐 씌워주시고 분호 루트 씌워주시고 x2 마이너스 얼마 x1의 제곱 y2 마이너스 뭐의 제곱 y1의 제곱. 이게 평면 좌표에서의 몇 점 사이 거리? 2점 사이 거리 공식이구나 외워주시면 되는 거. 자 그럼 실제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까? 예를 들어서 A가 1,3이래, B가 5,8이래. 그럼 A
A와 B의 선분의 길이 똑같은 말이 뭐지? 선분 길이는 중학교 표현이거든? 응? 선분 길이잖아. 근데 우리가 고등학교 올라와서는 점 A와 점 B 사이에 뭐다? 거리라고 앞으로 표현을 좀 할게. 자, 그러면 얘는 두 개 점 줬으니까 길이는 표현 가능하잖아. 그러면은 x 좌표끼리 뭐 한다? 빼지? 근데 우리가 음수가 편해? 양수가 편해? 양수. 그래서 큰 거에 작은 걸 빼버려. 뭐야? 4에 뭐 하시면 돼? 16 더하기 얘 적용시키는 연습한다. 얘에서 얘 뺐지? 똑같이 기준 맞출게. 얘에서 얘 빼. 얼마야? 25. 그래서 부터 얼마나? 71.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거리 공식을 당연히 이해한다. 여기까지 이해되겠어? 인형이도 오케이? 그 다음 지금 해보는 거 있지. 이거를 그냥 뚝 보고 집에 가서 문제 푼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자기가 이제 공부하는 방향을 알아야 되지 않냐. 뭐 어떻게 하냐면 오늘 했던 거 있지. 지금 여기까지 다 치면 뭐 배웠어? 거리. 머릿속에 상상해 보는 거야. 같이 집에서 같이 있다라고 표현하에 상상하에 거리 있으면 어디에서 거리 구하는 거야? 그 다음에 해서 너네가 공식을 쭉 만들어 봐야 돼. 그 과정을 꼭 해봐야 돼.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다. 방향. 해봐. 자, 두 번째가 뭐냐면 이거야. 선분을 우리가 조금 들고 올게. 선분의 내분점. 처음 듣는 단어다. and 외분점. and 중점까지 조금 다뤄볼게요. 중점까지. 자, 이 내자는 안에 내자야. 이 외자는 어디? 밖에 외자겠지. 분은 무슨 분자일까? 나누다 분자겠지. 그러니까 쪼개는 거야. 그러니까 안에서 쪼개는 무슨 점이다? 점이다. 점이라는 표현. 어디에서? 선분이라는 부분에서. 이해돼? 자, 그럼 제일 먼저 어디에서 알아보실까? 수직선 하나에서 즉 축 하나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 되겠다. 자, 그러면 봐. 수직선이 이렇게 있대. 선분이라는 건 몇 개 있는 거냐? 2개 있는 거겠죠? 맞죠? 5다라고 할게요. 좌표를. 얘 좌표를 뭐라고 할까요? 1이라고 할게요. 방금 거리 배웠죠? 그럼 거리는 얼마입니까? 전체 거리는 4겠죠? 자, 그래서 파란색으로 한번 점 찍어 볼게요. 여기. 그리고 뭐라고 할 거냐면 3대 1. 몇 대 몇? 3대 1 해서 대라는 거는 B를 말하는 거니까 땡땡 이렇게 할게. 그러니까 선분 AB를 적어볼게. 선분 AB를 몇 대 몇? 3대 1로 내분하는 점을 구하고 싶어요 라는 건데, 자 봐봐. 선분 안에 점이 있지. 선분 안에 점이 있는데 이 점은 뭐냐면은 몇 대 몇으로? 3대 1로 나누는 안에 있는 점이야. 그래서 걔점을 무슨 점이라 그래? 내분점이라 그래. 그럼 바깥에 있으면 무슨 점이라 그럴까? 외분점이라 그러겠지. 그럼 예상해봐. 성분이 여기 AB란 말이야. 그럼 바깥이다라는 부분은 이 AB의 어느 쪽에 있을 수도 있고 왼쪽에 있을 수도 있고 어느 쪽에 있을 수도 있고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다라는 소리야. 외분은. 여기까지 이해돼? 그럼 볼게. 자, 그럼 이 전체 길이가 4야. 근데 몇 대 몇으로 쪼개는 거야? 그럼 이 길이 얼마일까? 3. 이 길이 얼마일까? 이 길이가 3이면 1이라는 점에서 오른쪽으로 더와 삼각은 같으니까 얘 점의 좌표는 뭘까? 4 해서 보통 내분점은 P다라고 우리가 약속하거든. 그럼 이 내분점은 뭐다? 4다. 이런 맥락 자체만 일단 이해하시면 돼. 이해돼? 자, 그럼 당연히 뭐 할까요? 일반화를 하시겠죠. 그럼 보세요. 자, A라는 점과 B라는 점 두 개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쪼개야 되니까, 나눠야 되니까 몇 대 몇이다라고 하는 숫자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숫자를 n 대 n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그 안에서 쪼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점을 뭐라 그래요? P라고 할 거고요. 실수축 하나니까 좌표는 x라고 하겠고 이 x를 구하는 식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는 거다. 자, 그럼 봐라. 자, 이 점도 x1, 이 점도 x2라고 주지만 숫자로 문제선 다 주어지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얘만 구해내면 되는 거거든. 이해돼? 자, 그럼 한번 대답해봐. 식을 세울 건데 이 AP 대 BP는 몇 대 몇일까? 이거나 대답 다 하겠지. 됐어?
중학교 표현으로 치면 선분의 AP라고 했잖아. 네. 선분의 AP의 길이. 근데 우리가 거리를 배웠기 때문에 고등학교에서는 어떻게 하자. 점 A와 점 P 사이 거리. 얘는 점 B와 점 P 사이 거리. 근데 어디 선에서 보는 거야? 수직선에서 보는 거니까 무슨 값? 절대값 공식으로 우리가 쓸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AP지. 응? 근데 AP인데 실질적으로 X가 더 크냐 X1이 크냐? X1이 크다라는 거 아니까 굳이 절대값 쓸 수 있어 없어? 안 써도 상관없는 거거든? 그럼 뭐에서 뭐 뺄까? AP는 큰 거 X에서 X1을 뺐다. 동의하지? 그럼 BP는 어떻게 표현할까? BP 두 점 사이 X2에서 뭐 빼주면 돼요? 자, 근데 우리가 뭐 구하는 거라고요? 이 X 뭐 구하는 거라고요? X. 근데 비례식의 성질이 어떻게 돼요? 내항과 외항의 곱이 같잖아. 자, 그러면 한번 정리해볼게. 자, 분배 법칙 쓰면은 nx 마이너스 nx1은 내항의 곱은 분배 법칙 무슨 x? mx2 빼기 mx. 근데 내가 x를 구하는 거잖아. 그럼 x끼리 뭐 해줘야 돼? 모아줘야 되겠지. 동량끼리. 얘는 숫자니까 필요 없으니까 오른쪽으로 이항할게. 자, 그럼 얘가 이항 들어가면 x가 공통으로 있기 때문에 묶어주시면 m 플러스 뭐가 돼? nx가 될 거고, 얘는 이항했으니까 그거가 바뀌는 거다. 자, 그러면 뭐가 되고? nx1 이렇게까지는 따라왔어? 그럼 x 구하려면 양변에 뭐 해야 돼? 얘 필요 없잖아. 양변의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뭐 해? 나눠야 되겠죠? 그래서 m 플러스 뭐? n 분의 mx2 플러스 nx 뭐다? 1이라는 내분점 구하는 뭐가 나온다? 공식. 이해되겠어? 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해야 된다 했다. 알았어? 자, 그래서 내분점 구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외분점 구하는 것도 해볼게. 봐봐. 요렇게 있대. 수직선 들고 오고 점 A와 점 B 점 몇 개 있고 두 개 있으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외부는 바깥에 있어야 된다며 여기 있다라고 칠게요. 그래서 걔를 Q라고 하고 X 구하고 싶다라는 소리입니다. 근데 선분 AB를 몇 대 몇으로? M 대 N으로 뭐 하고 싶다? 외분하는 점을 구하고 싶은 거다. 이 점이 뭐고 Q인 거고. 그러면은 이 선분 얘가 몇 대 몇이다? M 대 N이다. 그럼 비례식 한번 세울게. 왼쪽에. 자, 그러면은 AQ 대 무슨 Q? BQ. 얘가 몇 대 몇이다? M 대 N이다. 여기까지 되겠어? 그럼 봐봐. AQ는 두 점 사이 거리이기 때문에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자. 뭐에서 뭐 빼는 거야? X1에서 X 빼는 거. 그치? 자, BQ는 뭐에서 뭐 빼야 되는 거니? X2에서 X 빼는 거야. 그래서 내항과 외항의 곱이 뭐하다? 같다라고 쓸 거다. 자, 그럼 MX2 마이너스 MX는 외항의 곱 NX1 빼기 NX. 여기까지 되겠어? 자, 그러면 우리가 X 모아야 되는 거잖아? 자, 그래서 얘를 이항. 자, 그러면 뭐가 되니? M-NX가 되고, 얘가 필요 없기 때문에 왼쪽으로 이항하면 mx2 마이너스 뭐가 되고. 자, 그럼 내가 x 구하는 거니까 양변에 뭐 나누고 m 빼기 n 나누면 어떻게 되냐면, 자, m 빼기 n분의 mx2에 nx1을 뭐 한 거? 뺀 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외부는 이 아래 위가 모두 다 뭐다? 뭐가? 마이너스고 내부는 뭐다? 플러스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 정리. 일단 문제 푸는 거는 중요하지가 않고 중요도를 이제 개념적인 정리로 이제 잡아 나가야 돼. 그리고 그거 이해한 바탕으로 문제를 푸는 게 앞으로 너네가 정리를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거든. 여기까지 되겠지? 오늘은 딱 중점까지만 해줄게. 사진 찍어.
필기 못하면 찍어가지고 집에서 복습할 때 좀 이용해서 한 명이 대표로 찍어서 올려주라. 자, 그럼 여기에 다시 한번 좀 볼게. 이거 외분이 왼쪽에 찍힐 수도 있고 어디 쪽에 찍힐 수도 있어. 자, 그럼 왼쪽에 찍힌다라는 의미는 지금 n대 n으로 우리가 외분을 했지 않냐? 네. 봐봐. 왼쪽에 찍히는 건 m이 큰 거냐 길이가 b값이 m이 클까 n이 클까? n이 클래요. n이 클 때 분분의 어디죠? 왼쪽에 찍히는 거야. 오른쪽에 찍힐 때는 어떻게 될까? 얘 대 얘가 되겠지? 네. 이 A의 출발점에서부터 외분까지, 외분에서 다음 나머지 점까지. 그럼 당연히 오른쪽에 찍힌다라는 것은 뭐가 더 크다? m이 더 큰 경우구나라는 생각은 당연히 하는 거지. 자, 그리고 여기 플러스 알파. 자, 중학교 때 내용들이 거의 많이 들어온다. 자, 중학교 때 뭘 배웠는지를 조금 볼게. 선분 길이비다라고 하는 걸 배운 적이 있어. 선분 길이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 직각삼각형 두 개를 들고 왔다. 자, 평행하다라는 건데 얘는 자, 평행하면 무조건 써야 되는 원칙이 뭐야? 동의각과 억각이 같다. 그렇지? 자, 그럼 봐라. 이 삼각형 이 하얀색이랑 이 빨간색 삼각형이랑 무슨 관계 있는 거냐? 닮은. 자, 정확히 짚고 갈게. 어떤 닮음이야? 닮음에는 총 세 가지가 있어. 어떤 닮음이 있냐? SSS도 있고 SAS 닮음도 있고 또 AA 닮음도 있고. 그래서 AA 닮음이야. 각 앵글이 두 개가 같다라는 소리야. 오케이? 그럼 닮음 뭐가 존재하는 거니? 얘가 닮음이래. 닮음 B가 존재하는 거야. 닮음 B라는 건 댕변의 길이야. 그러니까 즉 얘 대 얘가 1대 2라면 얘도 1대 얼마다? 2고 얘도 1대 얼마다? 2다라는 거야. 다시 갈게. 얘가 1대 2라고 쳐. 그럼 얘도 1대 몇이라고? 그럼 다시 여기가 얘가 1이고 그럼 얘는 얼마일까? 1 해서 얘네들은 뭐다? 선분길이야. 그럼 만약에 닮은 B가 1대 2였다면 선분길이 B는 1대 2가 아니라 1대 몇이야? 1 해서 선분길이 B랑 뭐랑 구분해야 돼? 닮은 B랑 헷갈리면 안 된다. 같은 게 아니다. 알겠지? 예를 들어서 닮은 B가 1대 3이다. 그럼 1대 몇인 거야? 2. 그럼 얘가 1대 2였으면 얘가 몇 대 몇이야? 1대 2인 거야. 다시 이렇게 평행선 그었다라고 쳐. 그럼 당연히 얘와 얘도 무슨 관계 있는 거야? 닮은 관계. 그럼 만약에 선분 B가 A 대 B라면 얘도 A 대 뭐야? B. 그럼 얘도 A 대 B. 이 선분 길이 B를 꼭 기억해줘야 된다. 알겠냐? 자, 이걸 강조드리는 건 뭐냐면 평면 좌표에서 이제 우리가 뭘 다룰 거니? 내분이라는 거 구하는 거랑 내분이라는 점 구하는 거를 우리가 하겠지. 맞아? 그럼 다 그 도형 자체 점 두 개를 성분을 어디에 일단 끌어모아야 돼? 평면 좌표에 딱 놓아야지 식으로 해석이 되는 거라. 이해되겠어? 자, 그럼 여기에 무슨 발을 내려? 수선의 발 내릴 거다. 수선의 발 내릴 거다. 여기도 수선. 여기까지 되겠어? 잠깐만 안에서 쪼개는 것부터 먼저 할게. 얘가 M 대 N이래. 자, 성분 밖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뭐라 그래? 내분점이라고 하겠지. 그래서 이 내분점 x, y를 구하려고 하는 거다. 아니? 자, 그럼 봐라. 요렇게 한번 그어볼게. 수직하게. 자, 그럼 얘 삼각형이랑 무슨 관계 있는 거냐? 닮음. 얘와 얘도 닮음. 멈추지 말고. 자, 선분 길이 B가 m 대 n이면 얘도 몇 대 몇인 거냐? m 대 n인 거다. 그럼 얘가 m 대 n이면 얘도 몇 대 몇이야? m 대 n이겠네. 라는 생각해줘야 되는 거다. 자, 그럼 봐라. 아까 쌤이 이 x축의 수직이래 라는 직선이 있으면 무슨 좌표가 싹 다 같다고? x축 위에 이렇게 x축 이렇게 수직인 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 무슨 좌표가 같아? x가 같아. 그럼 ex나 어떻다? 그럼 내가 ex 구할 때 이 점의 뭐로? x로 구할 생각이야. 이해돼? 그 다음 이 점의 y랑 이 점의 y랑 어때? 같으니까 이 점의 y를 여기 점의 y에서 구할게. 이유가 뭐야? 왜 여기에서 구하고 왜 여기에서 구하는 거야?
아까 수직선에서 내외분점 구하는 거 우리가 했어 안 했어? 했어요. 했지. 그럼 봐라. 지금 만약에 여기에서 구한다라는 거는 얘를 평행이동 시켜가지고 이 수직선 상에서의 내분점 공식으로 써도 상관없는 거잖아. 그러면 잘 봐라. 자, 얘가 x1, y1이야. 얘가 x2, y2야. 지금까지 간 거. 얘 점의 c가 몇 콤마야? 얘 x와 얘 x가 뭐해? 같아. 그럼 x2, 얘 y와 얘 y가 뭐해? 같아. y1일 거라고. 그러면 여기 성분 위치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수직선이지? 네. 그럼 봐라. 자, 그러면 성분 AB를 몇 대 몇 축으로 쪼개는 x만 구하면 돼? m 대 n으로 쪼개는 x만 구하면 되겠지? 봐라. x는 자, 내부는 아까 부호가 플러스였어? 마이너스였어? 플러스였다. 자, 봐봐. m 플러스 n 이렇게 적으면 돼. 위에도 m 플러스 n 적으면 돼. 그리고 m에 이렇게 앞에 외울 때 m에 안 연결되어 있는 점은 얘지. 그 점의 x 좌표를 곱하면 돼. 그럼 뭐가 돼? 2. 자, n에 연결 안 돼 있는 점이 뭐지? a의 x 좌표. x 구하는 거잖아? 이렇게씩 세우면 되는 거라. 이해돼? 그럼 얘는 구했다. 자, 동일하게 이 수직선 위에서 내가 y를 구할 생각이다. 알았어? 그럼 몇 대 몇이라고 이게? M 대 N. 자, 그럼 m 대 n이다. 자, 그럼 m 대 n이니까 뭐 더하기 뭐? m 더하기 n 적어주시면 되고 분자에도 몇 더하기 몇 적어주시면 되고. 자, 그럼 우리가 무슨 좌표 구하는 거야? y다. 그럼 m에 연결 안 돼 있는 점은 b지. 네. 거기에 무슨 좌표? y 좌표. 또 n에 연결 안 돼 있는 점이 c지. 네. 그 점에 무슨 좌표? y 좌표. 이렇게 하면 끝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이 내분점은 x를 각각, y를 각각 구하면 내분점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소리야. 그럼 우리가 외워볼게. m 플러스 n 내분이니까 m 플러스 n 적어주시면 되고 분자에도 똑같이 m 플러스 n 적어주시면 되는 거지. 그럼 봐라. x 구할 때는 공식 외울게. m에 연결 안 돼 있는 점, 이 점에 무슨 좌표? n에 연결 안 돼 있는 점에 x 좌표 뭐? 자, 그럼 구한 거야. 이제 y 구할 때는 m에 연결 안 돼 있는 점 b지. y 좌표 얼마? y2. 얘는 y1. 이런 식으로 공식 쓸 거라고. 근데 그렇게 만들어지는 이유도 알고 있어야 된다는 소리야. 이해되겠어? 여기까지. 자, 그리고 외부는 여기에 그냥 뭐만 해주면 된다. 다 부호가 마이너스면 된다. 여기까지로 정리를 해주시길 바란다. 일단 여기까지 정리해줘. 그 다음입니다. 마지막 중점까지 알겠지? 야, 중점은 해본 적이 있어. 야, 중점은 어떤 점이야? 성분의 가운데. 그치. 그럼 너네가 한번 생각해봐. 중점이라는 거는 있잖아. 가운데 있는 점이네. 예를 들어서 성분의 AB를 들고 올게. 성분의 AB 중점을 구하고 싶고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까? 이렇게 했을 때 좌표 평면에 AB를 놓았어. 중점이면 얘야. 얘와 얘가 같은 거. 어떻게 할 수 있냐 이거. 너네가 배웠던 거. 지금까지 배웠던 거. 이거 무슨 점이야? 무슨 중점 말고 다른 표현으로 우리가 배운 걸로. 성분 안에 있냐? 성분 밖에 있냐? 안에 있으니까 뭐야? 내분점이야. 그럼 내분점이라는 거는 몇 대 몇이라도 뭐가 있어야 되는데 b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 이거 몇 대 몇이야? 1대1.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네. 봐봐. x1, y1일 거랑 x2, y2일 거고 이 중점 좌표를 구하는 거다. 그럼 내분이니까 더하는 거야? 빼는 거야? 그럼 1 더하기 1, 1 더하기 1 적는 거라고 했지. 자, x 먼저 구하고 y 구할 거다. 그럼 x는 요거 연결 안 돼 있는 점에 x 요거 곱하면 돼? 됐어? 여기에 1에 연결 안 돼 있는 점에 x 뭐지? 자, 그 다음에 y 구할 거다. 이 부분에 연결 안 돼 있는 y 좌표 뭐라고? y2. 얘에 연결 안 돼 있는 점의 y 좌표 얼마? 자, 그러면 이렇잖아. 2분의 x1 더하기 뭐지? x2. 그래서 어떻다? 중점 구할 때는 x 좌표를 두 개 뭐하고? 더해서 2로 나누는 평균하면 되는 거라고. 그게 어디에서부터 출발한다? 내분점에서도 설명이 된다는 소리야. 그 다음 얘도 당연히 y 좌표끼리 뭐 하시고요? 더하시고요. 뭐 한다? 나누면 된다. 여기까지 정리해보고
뭐 하면 된다. 하나만 더 찍어. 점이라는 도형을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어 주로. 근데 이 도형을 어디에 놓아버렸어? 평면 좌표에 놓았어. 그래서 우리는 뭐 구하는 거 해봤고, 거리 구하는 공식도 배워봤고, 내분점, 외분점이라는 것도 배웠고, 그 통해 가지고 중점도 내가 이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 우리가. 맞지? 네. 근데 얘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 첫 번째, 보통 점이 어디 위에 있다? 직선 위에 있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거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조금 해봐야 돼. 자, 그럼 너네 여기 무슨 축이야? X축 위에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 근데 X축도 직선이잖아. 네. 그럼 여기 위에 어떤 점이 있대. 이거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알아야 된다고. X축 위에 있다라는 거는 Y좌표가 다 같다라는 소리야. 근데 그 Y좌표가 얼만데? 0. 알겠어? 네. 그럼 X축 위에 있다, 직선 위에 있다라는 거는 당연히 X좌표는 모르겠지만 Y좌표는 얼마나 무조건 0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돼. 해서 표현에 대해서 연습을 꼭 해야 돼. 자, 그럼 또 어떤 직선을 쓸 수 있겠냐? 요렇게 생겨먹은 뭐 직선이 또 있겠지. 무슨 축? Y축이겠지. 그럼 무슨 좌표가 싹 다 0이야? X가 0이겠지. 그럼 너네는 특정 Y축 위에 있는 점은 몇 콤마? 0 콤마 얼마? B. 이렇게 미지수, 모르는 거를 미지수로 놓아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되겠어? 네. 하나만 더 할게. X축이 있고 Y축이 있다라고 쳐. 근데 어떤 특정 직선이 이렇게 있대. 알았어? 네. 근데 그 직선이 Y는 뭐 블라블라 뭐 X 플러스 B다라고 쳐. 예를 들어서. 근데 어떤 특정 점이 이 직선 위에 있다라고 문제에서 되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 그 점을 딱 찍고 당연히 A, B다라고 놓는 게 일반적으로 상식 맞거든? 네. 맞지? 네. 근데 미지수는 수학이나 물리에서는 당연히 숫자가 적으면 적을수록 좋아. 근데 A, B라고 놓으면 몇 개인 거냐 미지수가? 2개라서 어때? 매력도가 없어. 그래서 항상 미지수는 뭐 한다? 줄여내려고 해야 돼. 어떻게 줄일까? 야, 얘가 함수라는 거는 x라는 변수에 뭔가가 들어가서 y가 하나가 결정이 되는 거잖아. 네. 그럼 a가 들어갔어. 그럼 뭐가 결정돼? Y 그래, 뭐에 y로 결정돼? 플러스 a 플러스 2. 이렇게 미지수를 뭐 한다? 하나로 다운시키면 돼. 미지수를 줄인다. 뭐 할 때? 점을 표현할 때. 얘도 뭐야? 원래는 점이었으니까 a, 뭐라고 적었을까? b. 근데 x축 위에 있으니까 무슨 좌표가 0? y가 0. 해서 미지수를 몇 개로? 하나로 다운. 얘도 다운. 얘도 다운시키는. 미지수를 다운하는 표현을 우리가 해야 된다. 이거만 기억해주면 돼. 자, 10분 쉬어라. 이제 문제 풀게.